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 정보이기도 하고요,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과 어떤 조사했던 지식들을 녹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의사가 암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까? 그다음에 특히나 대장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지 이야기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고백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2019년 8월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요, 역시 같은 달에 수술을 했고 항암을 마치고 지난 8월 2024년 8월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경과, 그동안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냐? 전조 증상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가 아프고 뭐 변이 이상하고 이래서 검진을 받게 된 건 아니고요, 이제까지 검진을 안 했으니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 대장 내시경을 미루다 처음 만 50세가 될 때 참 너무나 안 했죠. 그때 처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굉장히 그 사회 활동이 활발한 편입니다. 약속도 많고 매일매일 뭐 스케줄이 바쁜 편인데요, 뭐 방송, 취미, 뭐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원 학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있어서요, 굉장히 평소보다 더 바빴습니다. 이 대장 내시경 하려면 그 전날 그 저녁에 굉장히 가벼운 식사를 하고 다음날 검사 때까지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날 스케줄도 빼야 되고 그 다음날 제가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하루는 진짜 마음 먹고 토요일 진료를 빼고 금요일날 약속도 잡지 않고 이제 처음 대장 내시경을 했죠. 위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그때 대장 조직하고 림프전이가 있는지 이제 그날은 알지 못했죠. 근데 수술을 하면서 대장을 잘라내고 복강경 수술했습니다만 약 한 20cm 정도 잘라냈고요. 구분결장이라고 하죠. S자 결장에 종양이 있어서 그 부분 잘라내고 이제 그 주변의 림프절을 걷어내서 그 암 조직은 벌써 내시경으로 봐도 암같이 생겼더라고요. 암이라는 게 뭐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거 흉악하게 생겼다 싶은 그런 형상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림프절은 샘플을 다 병리과에 보냈겠죠. 그래서 수술 과정 그리고 수술 마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니까 13개의 림프절을 걷어냈는데 그 중에 3개의 림프에 전이가 돼서 3기 B로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마쳤죠. 이제 와서 보니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굉장히 비특이적인 것들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에 증상이 있으면 늦는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상 잘 보시면 전조 증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벌써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니면 다시 보기를 하셔도 제가 전조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들은 정말 나중에 최후에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나타나게 된다. 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이 암으로 인해서 대변이 나오지 못한다. 이러면 정말 손 쓸 수 없는 지경이죠. 근데 어디서 뭐 대장암 전조 증상 그러면 변비 이러는데요, 이러면 벌써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뭐 체중이 빠진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늘면 늘었지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면 벌써 이때도 손 쓰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정보 전달하는 그런 영상이나 글에서 말하는 전조 증상들은 거의 제가 볼 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상에서.
제가 느끼기에 이것이 전조 증상이었나 싶었던 것은 그 진단을 받기 정말 5년도 더 전이에요. 약 10년 전에 혈변을 한 번, 두 번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또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전조 증상이라면 전조 증상인데 그 10년이 과연 그것의 전조 증상이었나, 지금 보면 그것도 좀 전조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혈변이 있으면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거는 맞죠. 이미 혈변이 있으면 벌써 3기 이상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혈변이 있으면 무조건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방귀의 냄새입니다. 방귀 냄새는 유쾌하지는 않죠, 절대로. 그런데 이 방귀 냄새는 정말 무슨 생선 썩은 냄새가 나는 듯한 너무나 지독하고 불쾌한 방귀 냄새가 납니다. 거의 제가 경험한 바예요. 지금도 이제 수술하고 5년이 지났고 항암하고 5년이 지났는데 그런 방귀 냄새는 더 이상 저한테는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냄새를 제가 느꼈었어요. 이게 먹은 것 때문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장내에 염증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궤양이 있을 정도의 그 지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3기 진단을 받았죠. 악취가 나는 방귀. 그 다음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변 패턴의 변화입니다. 무조건 아침에 되면 장을 싹 비우는 게 진짜 만 50세 될 때까지 그런 패턴이 바뀌지 않았었는데, 수시로 변이 마렵고, 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면 이게 변이 아니라 가스만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고, 그래서 아침에는 가스만 나오고 점심이나 저녁 때 갑자기 대변이 진짜 마려운 이런 배변 습관의 변화가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좀 비특이적인 증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항문 소양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사우나랑 그 헬스클럽을 1년씩 등록을 해서 헬스도 하고 사우나도 할 때였는데요. 항문 소양감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목욕할 때. 그래서 케겔 운동을 계속 했어요. 이게 항문에 혈액 순환이 안 되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전조 증상이 아니었던가. 왜냐면 항문에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염증이, 그 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비특이적인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니었나 싶었던 것은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저는 건강은 굉장히 자부했었거든요. 다부진 체격에 에너지도 굉장히 넘치는 편이었어요. 제가 취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가만히 잘 안 있습니다. 항상 움직이고,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뭘 해도 피곤하고, 왜 이러지? 나이가 먹어서 그랬나? 그랬더니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 역시 내 몸에서 계속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는 거죠. 염증, 그걸 치유하는 내 면역과의 어떤 싸움. 이래서 피로감, 이것도 뭐 전조 증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배변 습관의 변화, 항문의 소양감, 피로감, 방귀 냄새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진짜 개인적인 경험에서의 어떤 전조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술은 그냥 뭐 한 열흘 정도는 고생했죠. 수술하고 5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만, 약 열흘 정도 한의원 인테리어 하고 열흘 만에 이제 출근해서 저 이제 다시 진료를 받는데요. 항암 과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대장암, 항암이 그래도 위나 유방암의 항암보다는 더 좀 마일드하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힘들 정도인데, 다른, 그러니까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항암 납병동이라고 해서 입원을 안 하고 한 3시간 정도 이제 한 방에서 다 같이 항암을 합니다. 안마 의자 같이 생긴 그 리클라이닝 의자에 앉았는데 한 20명이 다 얼굴을 이렇게 둥글게 마주보는 그런 굉장히 비인간적인 환경이에요. 근데 이게 병동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니 한 분의 간호사가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항암 놓고 해서 저 끝에 가면 이제 이 두세 시간 되면 1번부터 또 이 주사기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공장같이 돌아가는데요. 몇 번 가다 보면 뭐 낯익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같은 요일날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근데 안 보이면 좀 궁금하죠. 이분 어떻게 되셨나. 그런데 특히 이제 젊은 분이 안 보인다 싶으면 더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더 예후가 안 좋은 편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한 분이 구토를 해요. 그러면 이게 전염됩니다. 가뜩이나 이제 미식거리는데 한 분이 시작하면 이제 화장실은 한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만 화장실 가고 나머지는 까만 비닐 이렇게 하고 막 구토하고 구역질하고 그러죠. 굉장히 비위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음식을 못 먹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식욕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한 6차 이상 가니까 병원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이제 어떤 속이 뒤집어져요. 주사를 맞지 않아도 굉장히 힘든 게 있었고, 손 발바닥이 한 3번, 4번 정도 이제 벗겨지죠. 항암제라는 게 암같이 막 활발하게 재생복제되는, 분열되는 세포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머리카락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빠지고, 그죠? 손발톱이 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발바닥, 손바닥도 굉장히 새로 생장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입안도 다 헐고 이런 것들 굉장히 불편했고, 말초 순환이 안 됩니다. 손발이 굉장히 시렵고 차가운 자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쇠로 된 문고리, 손잡이라든지 어디 차가운 자극, 찬물로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자극에 시려운 게 아니라 통증으로 다가와요. 굉장히 아파요. 아프고, 심지어 찬 바람이 코로 들어오면 이 코 점막을 유리로 쑤시는 듯한 그런 통증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그것도 괴롭고요. 온몸에 이 털구멍이, 숨구멍이 모두 좀 모공이 예민해지는 그런 증상도 있어요. 체온의 변화에 따라서 소변을 본다든지 방구를 끼게 되면은 온몸에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증상. 또 한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다가 첫 음식을 딱 먹을 때 이 침샘의 통증, 외국 사람들은 환우회에서 First Bite 신드롬이라고 해서 딱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침샘이 자극되면서 그때 또 극렬한 통증이 오게 되고요. 어떻게 하냐? 양쪽 교근 주변, 그 다음에 턱 밑에 아주 확실한, 아예 애는 듯한 통증이 오거든요. 딱 침이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눈물이 나도 똑같은 통증이 있어요. 눈물이 나도. 하품을 해서 눈물이 난다, 뭐 슬픈 뭘 해서 눈물이 난다, 그래도 눈물샘도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항암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매우 힘든 작업이죠. 저는 다행히 식사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 게 땡깁니다. 단 게. 그래서 저는 토마토 주스, 뭐 오렌지 주스 평소에 먹지 않거든요. 식혜 이런 것들을 항암하는 동안에 엄청 땡기더라고요. 그럼 한의사로서는 무엇을 했냐? 저는 항암하고 항암하는 중간 그 휴지기에 공진단을 매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암을 마치고, 왜냐면 회복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항암을 마치고는 한약을 복용했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 체질에 맞는 약에 이 대장암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 약재를 넣어서 처방해서 그 약을 먹었습니다. 수술과 항암을 마치고 매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대장암에 있는 특이 어떤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 3주.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나면 매 6개월마다 또 하게 되고, 매 1년마다 위, 대장, 내시경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한 6번 정도의 위,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대장에 용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암만 있었어요. 그래서 꼭 용종이 있어야 대장암이 생기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이 있어서 그것을 떼냈습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완치 판정을 받을 때도 대장의 용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종이 암이 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용종이 없어도 대장암은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장암의 원인이 무엇냐, 과도한 음주였다고 봐요. 제가 협회 홍보이사 하면서 여러 이제 매체 기자분들도 만나고 유관단체 분들 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음주를 과도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심을 안 했던 것, 그게 원인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완전 금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몸에 물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만 음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암 환자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도 해당될 수도 있었고, 제 주변에 이제 그 암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꼭 보면 병원 옮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누구누구가 더 잘 본다더라. 그래서 멀쩡히 치료 잘 받는 사람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되고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그거죠.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이 환자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나 아는 애 그거로 죽었다는 말,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그거로 돌아가셨잖아. 이런 말도 환자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인정하고 동조해 주는 것. 아이, 그래, 너 많이 힘들겠구나, 다음에 다 낫거든, 뭐 어떻게 하자, 회복 잘하고, 이 정도의 격려나 이런 말씀만 하시고, 너 왜 이게 걸렸냐, 뭐 어디 병원에 가라, 내지는 현대의학 치료 받지 말고 뭘 먹었더니 다 나았더라,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환자 본인이 하고 싶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주변에서 기운을 북돋아 줄 때 너무 이렇게 구체적인 조언은 좀 삼가하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처음에 이제 만들고 암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도, 제가 다른 채널 그리고 하던 이제 편집해두는 후배가, 형님 이런 경험이 있으니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문헌 조사를 통해서 어떤 정리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몸신 한의사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경험한 그 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새는 암 완치라고 잘 안 하고요. 암을 겪은 사람, 암 경험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통계조사에 따르면은 국내 60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 약 30%가 암을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거나 뭐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 중에 그런 환자가 있을 확률은 더 높아지죠. 내 당사자가 아니라. 뭐 그 가족 단위를 좀 확대해 보면 어느 집에도 이제 암을 겪거나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파이팅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더 이상 불치의 병도 아니고, 매 영상마다 제가 조기검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메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위의 암은 얼마든지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의 검사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 다음에 암 치료 기술도 또 생존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항암과 항암하고 회복하는 단계에 한의학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하여튼 그것도 참조해서 치료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수술은 약 한 4시간 정도 했고요. 복강경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개복을 하면 그만큼 이제 회복이 또 더뎌지고 굉장히 또 통증도 따르고, 개복을 여러 번 하면 이제 장에 유착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복강경을 많이 시행을 하죠. 복강경 하는 이제 구멍 3개 정도를 이제 뚫었고요. 지금 뭐 지름이 한 0.5cm에서 1cm 정도 되는 구멍 3개를 뚫고 그 안으로 이제 복강경 또 시술
도구들을 이제 집어 넣은 거죠. 이 이외에 이제 배꼽 밑에 약 5cm에서 7cm 정도 절개를 했는데요. 왜냐면 복강경 수술로 잘라낸 그 장 조각을 꺼내기 위해서 이제 그만큼 이제 잘라낸 거죠. 배 칼을 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배에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사례가 들렸다든지 기침을 하게 되면 정말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통증이 약 한 달여까지는 기침 재채기에 수술 자리에 통증이 있더라고요. 복강경 그 구멍 뚫은 데는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다만 그 복강경 구멍 뚫은데 이제 피 주머니를 차고 있는데요. 이제 퇴원할 때 그 피 주머니를 뺍니다. 근데 피 주머니를 빼도 여기서 계속 체액이 스며 나와요. 그래서 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좀 체액으로 젖어서 이제 좀 막 액체가 흘러나오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친구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되니까 친구가 야 너 국물 샌다 일로 들어서 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농담을 해서 같이 웃었는데요. 어찌됐건 그런 결과를 맞이했고요. 그 수술 후에 그 회복은요, 수술 후 5일 되는 날 아침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4일 조금 넘어서 퇴원을 했고요. 다행히도 뭐 어떤 합병증 같은 것들이 없이 잘 회복되고 뭐 염증 수치도 없고 뭐 다른 증상들도 없었고, 수술 다음 날부터 죽을 먹고 가스 나오는 거 확인하고, 수술 다음 날 24시간이 되기 전에 이제 어떻게 일어나서 걸었어요. 자꾸 걸어야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윗몸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이 전동 침대를 이렇게 최대한 허리를 꺾어서 옆으로 굴러서 내려와 가지고 그 링거줄 기둥 잡고 병동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수술 다음 날부터는 지하 병동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간단한 음료 같은 거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5일째 되는 날 아침 퇴원을 했고요. 그로부터 5일 후에 다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회복은 빠른 편이었고, 하지만 이 2, 3일 정도는 진짜 허리를 전혀, 배에 칼을 맞으니까 전혀 뭐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수술 과정을 거쳤고요. 항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항암 어떻게 몇 차까지 했냐, 뭘로 하셨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항암은 총 8차를 했습니다. 8차를 했는데 항암 주사를 맞고 약을 2주 동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2주 사이클이죠. 거기에 일주일 휴식기가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쉬고, 그러니까 3주 단위로 38에 24, 24주가 걸리는 거죠. 8차까지 하는 동안 약 6개월 정도 이제 걸리게 됩니다. 8월에 수술을 하고 9월 중순에 이제 항암을 시작하게 돼서, 그 다음에 3월 중순, 뭐 3월 말 이쯤에 이제 항암을 마쳤는데, 항암제는 주사제로 이제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이 백금 합성물이 뭐 DNA 복제를 방해해서 항암하는 이런 주사제를 맞고, 그 주사를 맞고 나서 이제 먹는 항암제 젤로다라는, 그러니까 옥살리플라틴과 젤로다는 어떤 콤비네이션으로 처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각종 소화기, 위암이나 대장암 이런데 이제 이 콤비로 사용했을 때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약제가 전부 이제 수족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발에 이상한 증상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수술을 하고 항암을 안 되는데 왜 항암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주치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암덩어리 다 수술로 떼냈다. 하지만 항암을 했을 때 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항암을 거부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첫 번째 항암을 했는데 나 이거는 안 맞는다고 포기를 하셨다는데, 그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잘 하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술 후 항암에 대해서는 오롯이 환자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을 하는 것도 본인 선택, 항암을 거부하는 것도 본인 선택. 저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고 이 항암을 이길 만한 체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항암 전에는. 그런데 그걸 다시 하라고 그러면 저도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항암이 그만큼 괴로워요.
그 수족증후군이라는 게 사실은 말을 붙여놔서 그렇지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손발 저림, 그 다음에 통증, 굉장히 아파요. 차가운 자극에 굉장히 아픕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파요.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은 마트의 이 냉장고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손이 아프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항암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철제 그 문 손잡이들, 이거 전혀 막 너무 아파가지고 팔꿈치로 누르고 막 이렇게 밀었는데, 누가 그런 사람 보면 쟤 왜 저래 이럴지 몰라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막 찬 바람에 막 콧 안에 점막이 막 칼로 쑤시는 듯한 그런 통증. 정말 이게 눈물이 나는데, 제가 아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데 또 눈물샘이 또 아픈 거예요. 이런 진짜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찬 자극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우나를 다녔습니다. 그때 살아보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우나도 매일 갔어요. 따뜻하게 이제 회복하고 한다고 갔는데, 옆에서 찬물 뿌리면 이제 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냉탕에 물이 이렇게 넘치면 바닥에 찬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거 피해서 걷는다고 막 애쓰고, 냉탕 들어가는 거는 뭐 상상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암을 하면서 내가 항암만 끝나봐라,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냉탕 전혀 들어갈 수가 없죠. 찬물을 밟을 수도 없는 냉탕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항암 끝나고도 한 1년 정도는 냉탕에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너무 아파가지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냉탕에 들어가게 돼서 사우나 냉탕을 진짜 미친 듯이 너무 좋아가지고 냉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어디 사우나를 가면 냉탕에 꼭 들어가곤 합니다. 이렇게 수술과 항암 과정을 겪었고요. 수술과 항암 그 중간중간에 휴식기, 회복기에 저는 공진단을 먹었는데요. 제가 한의사였기 때문에 공진단이 굉장히 고가의 약재잖아요. 탕약을 끓여 먹는 것도 너무 이 항암제 때문에 뭐 간도 혹사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 무리 없이 그 노인들 체력 회복할 때 많이 드시는 이 공진단을 먹었습니다. 공진단에는 이제 녹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산수유, 당귀 이렇게 들어가고, 이 다음에 사향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또 침향까지 넣고 목향도 조금 가미해가지고 제가 조제해서 공진단을 먹었고요. 매일매일 공진단을 먹었습니다. 저 항암하고 항암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은 꼬박꼬박 이렇게 공진단을 먹었고요. 이제 항암을 다 마치고 팔자까지 마치고 나서는 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한약을 다려 먹었는데요. 저는 제 체질에 맞게 이제 육미지왕탕이라는 처방에 가미를 하고 대장암에 좋은 것으로 연구 결과된 유근피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강한 항염증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미에 유근피라는 이런 약재를 넣어서 다려 먹고 회복하고 5년 만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질환을 앓고 계셨거나 극복하신 분들도요, 한의원 오셔가지고 체질에 맞게 처방하고 또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정말 입맛이 당기지 않는다, 뭐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저는요 입맛이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없었는데, 항암 한 5, 6차 정도 되니까요 비위가 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원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딱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만 딱 맡으면 벌써 이 항암 하는 거에 대한 진짜 치가 떨리는, 시름에서 오는 그 치떨림, 이게 이제 미식거림으로 오고, 정말 이제 음식을 못 먹게.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안 먹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식습관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너무 비위가 상하니까 단 게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저는 단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때 너무 단 게 땡겨가지고 뭘 마셨냐면 다른 건 다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 주스 이렇게 파는 거 있죠. 토마토 주스하고 식혜를 먹었는데, 이 둘 다 엄청 답니다. 달아요. 이게 좀 비위가 덜 상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들이 다 비위가, 제가 뭐 바나나 우유도 먹어보고 딸기 우유도, 커피 우유 먹고 진짜 토할 뻔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전혀 제가 살면서 음식을 먹고 토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항암하고 그렇게 음식 때문에 힘들었고 막 단계 땡기고 이상해지는 거죠. 평소 식습관과 다르게. 다른 암들을 설명할 때 항암 후에 이렇게 식욕이 없는데 홍모 산부인과 박사님은 김치 청국장으로 그 입맛을 찾았다. 뭐냐면 이게 어릴 때 먹었던 소울푸드예요. 어릴 때 어머님이 너무나 맛있게 해줬던 아무것도 아닌 음식, 비싼 재료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릴 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그래서 제가 댓글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김치 청국장이나 시래기 된장국. 시래기 된장국이 접니다. 제가 이렇게 막 비이상하고 했을 때 시래기 된장국을 먹고 조금씩 입맛이 다시 돌기 시작했고요. 항암 마치고 2년 3년 지나니까 자기 입맛이 돌아오고, 식사량도 한 5년 지나니까 자기 식사량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현대의학에서 5년을 추적 관찰하는지, 이런 이유에서 5년 정도 지나야 이제 이 수술과 항암으로부터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덜 받겠구나. 최근에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지금 항암하고 전혀 음식 생각이 안 난다. 아주 순한 음식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기로운 음식들, 제가 그때 그분한테도 권해드린 게 시래기 된장국, 제가 경험했던 음식이죠. 그 다음에 청국장, 김치 청국장을 이런 것들이 약간 비위가 덜 상하죠. 여기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약간 물김치, 상큼한 물김치, 새콤하고 이런 물김치류가 좀 입맛을 돌리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돌아야 돼요. 입맛이 있어야 뭘 먹고 좀 움직일 수가 있고, 좀 움직여야 또 소화가 되고 또 입맛도 돌고, 이런 선순환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기억나지 않아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후유증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세 근육들이 아마 항암하는 과정에 손상되지 않았었던가. 그 다음에 혈당이 좀 올라갑니다. 이때 항암제가 췌장을 또 조금 망가뜨린다고 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항암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아주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이거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옆으로 되는 것도 안 돼가지고 화장실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휴지를 하고 뒤 처리를 할 때도 이 몸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암을 겪지 않고는 뭐 이렇게 뭐 그런 증상이 있다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지난번에 침샘이 아프다, 눈물샘이 아프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암 해오지 않으면 이제 이런 고통을 알 수가 없죠. 손도 새카맣게 됩니다. 얼굴도 매트 블랙이라고 하죠. 광이 나지 않는 흑색 얼굴로 바뀌게 되고, 누가 봐도 아파 보이죠. 안색이 좋지 못하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회복하는 과정에 저는 제가 한의사기 때문에 한약을 통해서, 그리고 제철 음식, 제철 과일, 그전엔 과일도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과일도 열심히 먹고, 저 매일매일 또 지금 전에 영상에 말씀드렸던 레몬수도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저는 레몬을 짜지 않고 그 제품, 그러니까 통째로 가른 제품들이 있어요. 통째로, 그러니까 껍질, 씨까지 그냥 레몬 하나 다 넣어서 팩 하나에 넣어놓으면 그 아침에 따서 물에 희석해서 레몬수 매일 아침에 비타민 C 대신해서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은요, 최근에 답심리 성당의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건강 강좌를 하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비싼 음식이 아니라 제철에 나는 채소, 과일, 잡곡을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뻔한 얘기를 하냐? 그런데 이런 뻔한 얘기를 해도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뻔한 얘기를 자꾸 들을 때마다 해드리는 것이죠. 암으로부터 좋아지는 음식들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강황 편이 있었던, 여러분들 영상 많이 봐주셨어요. 강황, 그 다음에 마늘 편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레몬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암에 뭐 특효가 있는 음식이라기보다도 우리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여러분들 암을 이겨내고 또 암을 경험한 분들에게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뭐 암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 것이긴 하지만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 어떤 방법이라도 저한테 찾아오셔도 되고 가까운 한의원이나 또 병원에 가셔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암 치료를 마치고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의학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생활 관리 잘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한의원 오셔가지고 치료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경험한 암, 그리고 여러분들께 암을 극복할 때 필요한 음식 이런 것들 조언을 좀 해드렸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